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거의 모든 부분을 월드컵에 대해서 전해드리겠는데, 월드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한국이 지금 했었던 세 번의 경기를 거의 보셨을 테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박사님이실 겁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런데 한국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16강전, 오늘 이미 미국은 네덜란드에 졌습니다. 그래서 16강으로 만족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한국 대 포르투갈전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손흥민 선수와 포르투갈의 그 유명한 선수, 과연 이 두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16강전 대진표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미국 경기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야 만약에 16강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 잘해서 8강전에 가서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겹치게 된다면은 어디를 응원을 하는가. 뭐 경기 열심히 한 팀이 이겨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서적인 감정이 있죠.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3대 1이었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3대 1로 네덜란드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일은 없고요. 3대 1 맞습니다. 미국이 평균 선수들 나이가 24살이거든요. 그리고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는, 해본 경험이 있는 선수는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전 선수, 미국 지금 축구의 스타 크리스티안 폴리식, 지난번에 이란전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고, 그리고는 이제 복부를 다쳐서 병원으로 갔었어야지만 됐던 그 선수도 24살. 오늘 경기 열심히 했지만 졌습니다. 미국 선수들이 치열하게 싸우긴 했지만 네덜란드의 경험 부족 같은 것들도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덜란드가 FIFA 랭킹 8위고 미국이 딱 2배인 16위입니다. 결국은 열심히 했어도 처음에 기회를,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어느 한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점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는 게, 처음에 이제 기회를 놓쳤어요. 플리스에게 딱 그 골을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골키퍼의 다리에 맞아서 그걸 살리지 못한 것을 끝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왜 한국 선수들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 아쉬움의 그 표정, 눈물 글썽거리고 하는 그런 표정이 보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3대 1로 졌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맞붙어서 어디를 응원하지? 그럴 그 방송,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살고 계시면서도 한국으로 쏠리는 그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도 저로서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잘 됐다 하는 그런 느낌 들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카타르에서 짐 싸가지고 오겠죠. 2026년도에 멕시코, 캐나다와 공동 개최하는 그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험을 쌓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런 것은 조금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르헨티나와 호주, 이것도 FIFA 랭킹 3위 대 호주 38위, 아시아에서 38위, 한국이 28위, 일본이 24위, 폴란드가 26위, 중간에 껴있는 것 빼고는 이번에 16강에 진출한 국가들 가운데서는 아시아 3개국이 가장 FIFA 랭킹으로는 아래입니다. 아무튼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니까 제가 방송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지 못하겠고요. 왜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많은 싸움에서 거대한 그런 국가, 축구로서 그 국가들을 많은 국가들이 이길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명쾌하게 4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6강까지 온 그런 경기를 보면서 저럴 수가, 야, 이제 축구의 평준화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축구의
부분적으로는 평준하지만 결국은 그 전통의 벽을 하루아침에 뛰어넘진 못할 겁니다. 이제 8강, 4강, 결승전까지 가는 것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네 가지를 분석을 그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여기까지 올 때 의외로 강팀과 약팀이 비슷하게 승리했나? 이번엔 대륙적으로요. 뭐 안 들어간 대륙이 없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전부 뭐 중미, 남미, 미국, 북미 다 들어갔는데 유럽 마찬가지고요. 왜 토너먼트가 탑 팀에게 터프했는가? 어려웠는가? 덜 강한 팀이, 약체 팀이 왜 빅보이를 힘들게 했는가? 가장 우선 기억에 남는 그 역전승 같은 것을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먼저, 지금 뭐 16강에 못 들어가지만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공휴일을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일본이 독일을 역시 2대1로 이기고, 그리고는 일본은 마지막에 스페인도 이겼습니다. 벨기에가 모로코에 져서 밀려났습니다. 프랑스가 튀니지에 졌어요. 물론 16강에 진출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어제 경기 보셨죠? 한국과 포르투갈전 끝나고 카메룬이 브라질을 이겼잖아요. 물론 브라질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서 이코노미스트는 자이언트 킬러는 일본과 모로코가 조 1위로 올라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물론 한국이 가장 아주 인상적인 이 뭐 최고의 역사적인 기록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2조에 1위로 올라가고 모로코가 F조에서 1위, 승점 7점입니다. 일본은 6점이고 그 지금 그룹 F조가 모로코와 크로아티아가 올라가서 크로아티아와 일본이 이제 월요일 미국 날짜로 아침에 경기를 치르고 그 뒤 시간에 이제 한국이 브라질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벨기에가 졌잖아요. 뭐 캐나다는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지만, 그리고 2조에서도 독일이 16강 진출 못했잖아요.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이언트 킬러는 일본과 모로코다. 백일이래요. 독일과 벨기에가 짐을 꾸려서 간 것. 이게 이제 아주 큰 거인이 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세 게임 모두 이긴 팀이 없습니다. 카타르 호스트 국가는 금방 졌고 캐나다도 금방 졌고 캐나다 세 게임 다 지지 않았나요? 어쨌든 매직 순간도 있기는 있었죠. 무슨 뭐 브라질이 세르비아와 경기에서 오버헤드 킥을 한다던가, 멕시코의 루이스 차베스가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프리킥, 이건 뭐 언급할 정도가 되죠. 그렇지만 뭐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16강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멕시코가 몇 조였었죠? 멕시코가 C조 맞죠? 아르헨티나하고 폴란드가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3, 폴란드가 26위, 멕시코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조에서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 루이스 차베스의 그것은 눈의 카메라에 영원히 오랜 동안 남을 만하다. 그러면 왜 토너먼트가 탑 팀들에게 이렇게 힘들까? 첫 번째 이유, 풋볼의 세계화, 풋볼의 평준화라고도 하지만 축구에 이게 약한 쪽에 표준을 올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모로코가 벨기에에 이긴 것은 선수들이 국내파가 아니잖아요. 전부 세비야라든가 첼시라든가 파리스 생제르맹 이런 데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가 다시 모로코로 가서 모로코 팀이 된 거죠. 일본 선수 2명 스코어 낸 선수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그 선수들이 독일과의 경기에서 골을 냈죠. 교체 선수로 투입이 돼서. 세계의 사하라, 아프리카 팀도 모두 유럽의 탑리그에서 뜁니다. 남미 사람, 중미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면서 열심히 가정을 일으키고 싶어 할 때 이제 야구를 잘해서 미국으로 오는 게 꿈인 것처럼 아프리카, 사하라 이런 데서도 열심히 축구를 잘해서 유럽으로 가는 게 꿈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약체 팀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조금 예외라고 할까요? 물론 16강에는 들지 못했지만 국내 팀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unusual입니다. 이 케이스는. 그래서 사우디가 국가 공휴일까지 선포를 했고, 대신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축구 같은 것, 골프 같은 것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우디의 왕세자가
돈을 쓰고 있죠. 이 사우디의 경우는 그 K리그에서 뛰는 조규성 선수 골른 조규성 선수와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조규성 선수도 유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하기는. 그런 첫 번째, 다른 해외에 정말 중요한 리그에서 그 페리스 생제르맹 같은 데서 첼시에서 뛰는 선수들이 약체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약한 국가가 어떤 그 축구의 평준화 조금 올라간 표준이 올라갔다. 약한 팀의 표준이. 넘버 2, 수비의 견고함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의 케이스가 정말 수비 잘하는 그것을 펼쳤잖아요.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본인들이 골을 넣을 기회를 잡기 전까지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걸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답니다.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통 이제 19개 가운데 하나의 세트피스가 골로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19개 가운데 하나. 그런데 이번에는요, 50개 세트피스 가운데 하나. 그러면 19개 하고 50개면 2배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골당 코너킥 수가 2배. 그렇게 수비의 견고함. 참 그걸 보면 마지막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막 2명이 뭐예요? 2명은 기본이고 3명, 4명 달라붙어도 막 뛰고, 이기고 난 뒤에 마스크 확 집어던지고 막 우는, 그게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 장면을 어떤 매체였던가요? 최고의 퍼포먼스다. 그거는 연기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지금까지의 월드컵에서 보여준 최고의 퍼포먼스는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 확 집어던지고 팍 앉아서 우는 그 평소에 그렇게 침착하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손흥민 선수의 그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수비의 그 견고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강팀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고요. 강팀 독일에 비해서 훨씬 약한 일본 같은 국가가. 세 번째, 공격수가 과거의 월드컵보다 덜 등장했다. 이게 바로 미국 같은 데도 월드컵 경험이 없는, 아직은 젊은, 활기는 있지만 활기와 경험이 다 합쳐져야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선수들은 전부 30살 넘어서, 호나울두도 37살이나 돼서 저기에 왜 있지? 꽂아놓은 보리자루 모양 멍하니 쳐다보고 있네. 저 중요한 때에.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셨죠? 그런 정도로 지금 세대 교체가 완전히 안 됐다는 겁니다. 스트라이커 전성기인 보통 이제 20대 중반, 후반 최상급 포워드 선수가 모자란다는 거죠. 지금 절대적으로 그 포워드가 모자라서 유일하게 뭐 프랑스에 지금 24살 되나요? 결승전 이틀 뒤에 24살 생일이라네요. 킬리안 음바페가. 그런 선수, 잉글랜드의 그 해리케인 29살, 뭐 절정기 마지막이네요. 손흥민 선수 30살. 그 절정기의 마지막인데 이 영국 선수는 아직 골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폴란드의 로버트 레반도프스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우리 이번에 많이 봤고요.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 우루과이, 웨일즈의 가레스 베일, 모두 30대잖아요. 모두 이제 30대입니다. 35살도 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있죠. 뭐 브라질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루과이, 네덜란드에 다 있습니다. 비니시어스 주니어, 브라질, 다윈 누네즈는 뭐 우루과이 때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서 이름이 이제 뭐 외우지 않고 말할만 해요. 다윈 누네즈. 그리고 코티 학포, 네덜란드, 이런 선수 있기는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아직은 충분히 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 덴마크, 이 가운데서 이제 떨어진 그런 국가도 있잖아요. 16강에서. 그런 국가들이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부족해서 미드필더를 추가로 투입하고 했잖아요. 스페인이 뭐 코스타리카 전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스페인, 독일과 싸울 때 전형적인 그 센터 포워드 알바로 모라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지적들 많이 합니다. 독일도 넘버 9 그 니클라스 필크루크를 투입하고 동점골 냈고, 일본과 싸울 때 스페인이 2대1로 졌을 때
득점왕, 그때 이제 모라타를 교체하지 않았었던 게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럼 훨씬 더 나은 경기를 했고, 뭐, 일본이 스페인을 2대1로 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넘버 4개를 다 말씀드렸습니까? 뭐 넘버 1, 2, 3 공격수가 적다. 젊은 선수들 뭐 그런 것. 그리고 네 번째죠. 추가로 국제 축구의 환경이 재능 있는 선수도 어렵게 한다. 지금 한국에도 대표팀으로 뛰면서 본인들이 뛰고 있는 유럽팀의 스케줄, 전후로 그 스케줄과 엮여서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가야지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 아주 잘 뛰는 선수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클럽팀 같은 경우는 매일 훈련도 하고 한 시즌에 한 50개에서 60개까지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국가대표팀은 한 10번 매치? 이 정도면은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팀에 속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만큼 막 한 시즌에 50게임, 60게임을 하면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맞춰보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수 팀들을 뭐 이강인 선수도 maybe 우리 감독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적인 이런 게 있었겠지만 뭐 국가대표팀이 잘 모이지를 못하니까 클럽이 어떤 때는 또 선수를 가기에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엘리트 선수도 공격적이고 자유로운 축구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컨디션 조절도 이렇게 저렇게 전후좌우로 해야지 되니까. 그런 축구 환경이 정말 재능 있는 선수도 어렵게 한다. 도전에 처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도 정규 유럽 시즌 막 이렇게 스케줄 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잖아요. 독일의 첫 매치가 뭐 분데스리가 열흘 뒤에 있었으니까 코치가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 경기를 할 때 일본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때는 독일의 그 같은 여러 가지 이 월드컵에 나오기 전에 계속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닌 스케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너무 힘들게 그 전에 열심히 헉헉거리고 뛰고 국가대표팀 선수로서 호흡 맞춰보지 못하고 하면 넉아웃 되는 거죠. 그런 국제적인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강이잖아요. 다음 라운드가 보다 혼돈이 있고 활기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팀에게는 벌써 피로가 왔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벌써 3경기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무릎 아프게 되고 햄스트링도 느낄 것이고 벌써 느껴서 병원에 가고 한 선수들도 있지만 아직 출전하지 않은 교체 선수 뭐 유리한 팀 가운데 일부는 뭐 서로 대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결국은 마지막 이번에 가고 또 8팀 가고 4강 할 때 프랑스와 잉글랜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보고 있는데 브라질은 어디 갔나요? 아무튼 4강전 완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열기도 많이 심해질 거고 열기도 강해질 것이고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넘버 1, 2, 3, 4 넘버 1 풋볼의 세계화가 약한 쪽에 표준을 올렸다. 두 번째는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이 견고해졌다. 세 번째는 나이 공격수가 그 과거의 월드컵보다 덜 등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축구 환경이 이렇게 맞춰보기 힘든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이번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많이 나온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해외 언론은 어떻게 봤는가? H조 최하위였었죠, 한국이. 그리고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된 포르투갈과 경기를 시작해서 처음에 골을 내줬습니다. 선수들 표정 보면은 짐작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까지도 그 선수들 나중에 보니까 막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포르투갈이 좀 먼저 끝났잖아요. 가나가 골을 넣으면 5분 한 8분 정도? 가나가 넣으면 어떡하는가 막 정말 숨죽이고 있었던 그렇게까지 하고 결국은 이겼잖아요. 김영권 전반 27분 동점골 만들고 동점골 빨리 만들어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된 뭐 황희찬 해서 never give up
이 얘기는 세계 모든 언론이 다 합니다. 경기 91분째에 유토피아적 승리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모든 해외 언론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 영국, 뭐 심지어 이스라엘, 인도, 다른 나라 모든 언론도 손흥민 선수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인가요, 월드컵? 손흥민 선수가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한국에 다 보도된, 내가 주장으로서 캡틴으로서 모자라지만 나의 모자라는 것을 부원들이 다 덮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우리 팀이 내 뒤에서 너무 감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했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전부 본인이 이 공을 패스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넣을 수 있게 한 거, 황희찬 선수도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패스였다, 넣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공을 어쩌면 해외 언론은요, 황희찬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에게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 아주 보통 때는, 어떤 때는 가끔 손흥민 선수가 너무 본인 스스로 많이 한다는 지적을 받잖아요. 그런데 주장으로서 결정적인 때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패스를 황희찬에게 줬다는 거죠. ESPN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SPN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 가장 필요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 포워드의 마무리 잘해서, 그런데 그 모든 늑대 포워드의 마무리가 손흥민의 자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국이 6월 달에 그 월드컵 앞두고 브라질에 5대1로 패했던가요? 그때 경종을 울렸죠. 그 당시의 경기 결과가. 그런데 조별리그를 이렇게 아주 수준 높게 맞췄잖아요. 지금은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있을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ESPN의 평가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썼어요. 마법의 순간도 일어날 수 있다. 손흥민이 있다면. 그리고 그에 비해서 포르투갈은 수수께끼 같다고 했는데, 스타단이 있죠. 선수단이 있지만, 그 너그아웃 라운드에서 포르투갈은 아주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지만, 이게 기능적인 팀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는 포르투갈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8강전 갈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포르투갈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호날두 그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김영권이 한 골을 넣을 때 그 골을 위한 도움을 줬다라고들 이렇게 전부들 보고 있거든요. 37살의 선수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물론 그가 과거의 전설이었기 때문에 축구에,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는 쳤지만 그를 보고 환호하진 않았다. 왜 있는지, 호날두가 왜 아직도 뛰고 있지? 37살에 94번째 국제 경기에 출전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전히 선발팀에 호날두가 있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트와 월스트를 꼽으면, 베스트와 월스트 꼽은 게 ESPN인가요? 아무튼 거의 모든 매체가 비슷하니까 손흥민, 한국의 스타는 얼마나 압박감, 많은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그 불편함 같은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의 손흥민이라는 스타는 그 압박감이 큰 순간에 경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침착함,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선수, 월스트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꼽았습니다. 코너에서 등 돌리고 거의 별다른 일 하지 않았을 때 한국의 골문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매체가, 저는 또 우루과이 음악도 좋아하고 해서 가나와 우루과이 전, 우루과이는 한국과 득점은 점수는 4점, 승점은 똑같은데 골이 2개가 차이가 나잖아요. 한국이
골을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투갈에. 그래서 우루과이는 사실은 너무 아깝게 된 거죠. 원래는 정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뛰었는데, 이겼는데도 이게 경기장이 1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도 이기고 나서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루이스 수아레스 울다, 이렇게 많이 제목이 뽑혔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울다. 크라잉 하는 거예요, 정말. 35살에. 35살이니까 월드컵 마지막 아니겠어요, 이번이? 뭐 39살에도 나오진 않지 않을까요? 호날두가 37살이긴 하지만. 벤치에서 포르투갈에 한국이 이긴 걸 보고 우는 거. 그러니까 이 수아레스의 울음과 손흥민의 울음은 완전한 기쁨의 울음과 유토피아적인 울음과 정말 정말 최고의 슬픔의 울음, 이런 얘기를 많이 그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매체가 어떤 매체든가, 영국의 텔레그래프네요. 한국의 역사를 새로 쓴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하기 직전에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이 대화를 했답니다. Maybe 그런 중요한 기회가 있으면 내가 패스를 잘해줄게, 뭐 이런 대화였을지. 그래서 그 프리미어 리그의 그 두 명의 선수가 작은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황희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정말로 희망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골이 필요할 때 66분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그렇게 딱 해서 딱 패스해서 딱 넣고 나서 한국 선수,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한국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 가장 기나긴, 저도 그랬어요. 방송 9시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모든 뉴스를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헤드라인까지 다 쓰고.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한국 경기가 끝나고 방송 들어가서도 가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딱 그때 걸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긴 시간이었고, 저는 방송을 어떻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도 그랬고, 아무튼 그리하여 한국이 세 번째로 16강에 진출했음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월드컵을 호스트한 국가로서도 아니고 완전히 실력으로서 네, 이렇게 아주 즐거운, 다시 또 듣고 또 들어도 기쁘고 기쁜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직까지 경기 끝나지 않은 채로 저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대 호주의 그 방송은요, 아니 방송이 아니라 월드컵은요, 혹시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방송을, 다른 아이템을 방송을 하는 동안에라도 끝나면은 경기 그 결과만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프랑스와 폴란드가 경기를 합니다. 그럼 프랑스가 피파 랭킹 4위고 폴란드가 26위죠. 잉글랜드와 세네갈, 잉글랜드가 5위고 세네갈이 피파 랭킹 18위. 월요일, 미국 날짜로 월요일에 아침 7시니까, 야, 이것도 또 저 방송 들어갈 때 끝나겠네요. 일본과 크로아티아, 일본이 24위, 크로아티아가 딱 이번에 이상하게 반반씩 되는 나라가 많아요. 피파 랭킹 12위. 그리고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1시간 있으면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에 마지막으로 포르투갈과 스위스, 한국과, 아니죠. 월요일에 한국과 브라질이 있죠. 한국과 브라질이 맨 마지막 경기가 아니네요. 28위가, 포르투갈은 9위였고 28위였는데 브라질 1위. 손흥민이 있는 한 기적이 있다.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그런 경기가 있고요. 화요일에 모로코와 스페인, 모로코가 잘했어요, 이번에. 이게 22위인데 스페인 7위, 쉽지는 않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포르투갈과 스위스. 포르투갈, 이 경기도 막상막하일 수도 있겠는데요. 포르투갈 9위, 스위스 15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이번에 한국이 16강에 진출을 하면서 한 얘기는, 축구에서 뭐라도 하려면, 정말 뭐라도 하려면 손흥민이 나서야지 된다. 뭐라도 하려면 손흥민이 나서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했고요. 아직도 지금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FIFA 랭킹 3위와 FIFA 랭킹 38위, 16강에 진출한 국가 가운데서 호주가 제일 FIFA 랭킹은 아래입니다. 38위. 끝나지 않았고, 한 가지 이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훈 전 국가정보국장이기도 했고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국가정보국장을 먼저 지냈고 그 뒤를 이제 박지원 씨가 맡았고 이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는데 한국에서 이틀 전이었던가요? 나왔던 이 모든 뉴스를 세계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지금 구속됐잖아요. 이대준 씨 2020년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인데 순찰정에서 뭐 신발은 두고 구명조끼도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국가에서 당시에 발표하기는 탈북하려고 탈북을 시도하다가 뭐 북한이 총을 쐈고 아마도 코비드 19이었기 때문에 해상에서 총을 쐈고 그랬던 것 같다.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정권이 밝혀서 다시 뭐 유가족이라든가 또 이런 그 법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서훈 전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서울중앙지법이 결론을 내린 거죠. 19시간 동안의 심의 끝에 사건의 중대성, 피의자의 신분,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된 겁니다. 도주의 위험, 보통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인데 이 경우는 도주할 위험은 없어도 이제 그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해서 구속이 된 거고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대준 씨가 탈북이 아닌데 탈북이 의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그 입장에 맞춰서 증거도 인멸을 하고 발표를 해버리고 했다는 거잖아요. 도박빚과 뭐 가정사 때문에. 그런데 도박빚은 나중에 이 사람의 봉급이 굉장히 많아요. 연봉이. 그리고 와이프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었다고 하고 자녀 둘이 있는 47살의 아버지입니다. 도박빚이 있기는 했지만 그저 뭐 봉급이 1년에 거의 1억이 됐으니까 뭐 3억 정도라고 당시에 발표가 됐던가요? 그러면은 이제 갚을 수 있는 정도고 이혼을 했다 하는데 이혼은 실제 이혼이 아니라 그 빚 때문에 그 빚이 아이들이나 와이프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혼한 것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언론에서 발표를 해서 알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서류상 이혼이고 같이 생활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와이프하고 한 텍스트가 결혼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 이런 것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게 월북일 수가 없다. 또 월북인 경우는 가족들이 계속 아니다 하면서도 연좌제 비슷하게 무슨 월북한 사람의 가족,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서울지방법원이 1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구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까지 갈 것인가? 아니다. 여기서 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전에는 내 책임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훈 전 국가안보보좌관 여기까지가 끝이다라는 비슷한 발표가 나오고 내 책임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당시에 그러면 왜 그랬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한참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고 그 관계 개선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북한은 미사일, 핵 능력이 굉장히 강화된 게 사실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 이게 이슈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잖아요. 2019년도에 북한 어부 2명이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안 간다. 물론 북한에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죄를 저질렀어도 남한으로 와서 이곳에 살겠다면 남한 국민이라는 헌법상의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UN 그리고 아주 미국의 내노라 하는 인권단체에서는 그건 아니지. 왜 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나? 그 사람들 가지 않는다고 나중에 영상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사진도 많이 나왔고. 그런 것은 최종적인 판단을 재판부가 해야지 되는데
왜 재판부가 하지 않고 정치부가 했지? 이게 세계에서의 이슈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북한 문제가 딱 걸려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을 얘기하지 못했고, 인권, 그거는 이제 그들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국이 유엔에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 뭐 베트남보다도 못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 전에 다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분명히 한국 국민의 정서는 한국 국민의 정서고요. 북한 사람들, 아니 살인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시각으로는 그걸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재판부가,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지. 과거에 뭐 그런 그 살인을 하고 재판부의 판단으로 남한의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했었던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외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북한 어부 두 사람 결국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여기에 대해서도 착수를 하게 될 것. 이 내용은 해외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요. 아르헨티나가 2대1인데 후반전인데 여기까지 하고 또 언제든지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결과는 아실 것 같고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에 일본과 코스타리카, 브라질과 한국, 여기서 일본이 코스타리카를 누르고 이기고 일본이 브라질을 이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건 가능합니다. 손흥민과 다른 후배 선수들이 있는 한,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금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 동부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일본과 한국이 16강에 올랐으니까 맞붙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